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그 지산 조익의 교학사상 태어나서 유배 가서 임난 어떤 활동하는 그리고 영천의 어떤 틀을 잡았던 그래서 강하게 했던 그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30여 년간 지금 현재 그 한국사를 학부 대학원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한국사 전공과 이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단법인 지산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 아카데미 어떤 그 이념에 맞게 유교의 어떤 현대화 그리고 어떤 유교의 어떤 지속 그리고 또 어떤 유교의 어떤 소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또 역사를 항상 지금 현재 우리 경상도 영남 쪽에서 보면 이 가문의식이 너무 강해서 문종사학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국가사학에서 출발해서 국가사학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면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신격한다든가 특정인을 어떤 지나치게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논리적인 어떤 근거 그런 면에서 적정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산의 어떤 교학사상의 핵심 지산필화 여기를 두고 항목별로 대표적인 어떤 항목을 보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율곡 이희 선생은 경목요괴를 하는 그런 저서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10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등 어떤 교육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하고 그리고 국사교과서라든가 여러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제가 하는 지산필화는 바로 지산 조호익이 바로 관서지방 평안도 지방에 유배에 가서 30대 그 중반부터 해서 40대 그 초반 그 상간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만 있는 것을 수년 전에 서울의 모 서점에서 발견돼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부결까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곡의 어떤 경목요괴들이 율곡 이희 선생의 어떤 경목요괴는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러나 지산 조익의 지산필화 일명 전곡필화 하기도 합니다. 전곡필화. 이것은 5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개 항목.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지침서입니다. 인생의 지침서.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참 어떤 사람을 늘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낡은 폐습을 쇄신하고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이제 퇴계 선생도 그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논사학 사생문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논사학 그 사생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교육의 어떤 목적은 첫째는 낡은 폐습, 낡은 폐습을 쇄신하고 전통적인 어떤 미풍 양속을 교하는 데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착한 일을 권장하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절을 아는 사람이 되고 저도 대학에서 참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수업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인성입니다. 영어 단어 그리고 영어 어떤 수거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더 어떤 훌륭한 그런 학생이 아니고 그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그런 학생들을 저는 더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예절을 아는 사람 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심상하다는 것이 바로 예를 안다 하는 거죠. 예를 아는 그런 어떤 되게 하고 그 다음 넷째는 심신을 단련해서
원기가 왕성하고 활동적인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은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서 결코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견문. 보고 동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유치원생들이 놀이할 때 가만히 보면 유치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습성을 보려면 유치원생들 애들 보면 안답니다. 놀이하다가 화나서 토하면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대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보고 듣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습화되어 가는 것이 그 교육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떤 기초 단위 사회,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분은 가만히 보면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 충신, 그리고 독실, 겸허, 공손, 이것을 하나의 그 교육의 어떤 신조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곡의 어떤 경목력은 여러분들 42세 때 저술에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산의 어떤 이것은 바로 50개 항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경목요결 서문에서 어떤 말을 해놨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교학의 중요성.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뭘 알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면장 타고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움이 어떤 직결되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해진 것도 결국 어떤 면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열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 치마바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원조를 주는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이 엄청난 교육열, 아버지 부모 세대의 어떤 희생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뭐라 합니까? 이 자식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신초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 헌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저나 바로 이 후학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목요결에는 이 보면 이 항목이 제일 먼저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어떤 인생 지침서에서 이제 이 학문하는 어떤 비중을 가장 크게 두는데 입지, 이 뜻을 세우는 거. 이 뜻을 세우는 거. 그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입지, 그다음에 이제 혁구서. 그러니까 어떤 구태하는 것을 이제 개혁하는, 바꾸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몸을 가지는 지신, 그다음에 독서, 그리고 이제 사친, 부모를 섬기는, 그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상제, 그리고 또 제례, 그다음에 집에 기거했을 때 어떤 각종 어떤 자세, 거가, 그다음에 사람을 접대하는 접인, 그리고 이 처세 등 모두 이제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아주 가장 초등교육에서 천자문, 동몽순석과 더불어서 경목요결이라는 하나의 그 텍스트로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많은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학자들이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로서 사용되어 왔던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지산조익이 이 관서지방에서 지었던 지산필화, 일명 전국필화는 모두 50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산필화에 제일 먼저 첫 장이 된 것이 뭐냐? 사친입니다. 사실 저는 특별하게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갈 때 뭐 신도 존경하고 여러 가지 다 갑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한테 잘한다 하는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치는 바로 뭐냐, 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또 효자, 효녀 택치고 사실 세상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효자는 또 아무나 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효자, 효녀는 이 천성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뭐 이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어른들, 부모님 연배 되시는 어른 지나가실 때 참 내가 어떻게 참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어른들 생각나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생각하는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그 부모는 영원한 청춘이다,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나이 1살, 2살 더 먹으면서 나이 드는 걸 알면서 부모 연세 드신 걸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효자라 하는 말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부모한테 어떻게 효자라 할 수 있고 효녀라 할 수 있냐? 그것은 지극히 아무리 해도 다 부모의 어떤 그 참 깊은 정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러면서 변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는 바로 제일 먼저 부모 승리는 이것을 가장 우선시 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산의 어떤 사상을 볼 수 있겠나 않겠나. 그래서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자입니다. 교자. 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부모한테 잘 못했으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새 이제 후배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자식들 생일 때 뭐 상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채워놓고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들이요. 자식한테 하는 거 10분 일만 뭐 세상 만사, 세상에 모든 효자, 효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분 일만 하는 거.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사친, 부모한테 그 어떤 효도하는 사친, 그 다음에 자식을 가르치는 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애를 주었습니다. 우애. 그런 얘기죠.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다. 다만 상속인이 있을 따름이라 하는 그런 유대인 속담도 있는데, 부자가 되면, 아버지가 지나치게 부자가 되면 형제간 길이 우애가 있는 집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오히려 더 돈독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 만사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돈도 뭐 어떤 모든 것도 지나치게 많으면 다 탈이 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간의 어떤 우애, 참 우애가 또 각별한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보통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의단친소 지위제를 하지 않습니까? 의가 끊기고 친함이 생기는 것은 다 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친척 간에 화모가 이제는 목족, 목족.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이 수업도 원래는 여러 어르신들 직접 뵙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런 참 세계 어떤 전염병 때문에 직접 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이 형제 간은 말할 것도 없고, 참 이 어떤 친척 간에도 참 많이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 자꾸 어떤 그런 친척이라는 그런 개념이 참 그런 면에서 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병, 이 병이 났을 때 어떤 이것을 보살피는, 참 옛날부터 어른들 말씀에 참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시병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시병. 이 참 부모님이 참 자식을 키울 때, 그리고 요새 주변에서 보면 요양원이 참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 정신이 말짱할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전에 그 요양원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를 안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병이 오래 되면 사람이 생로병사 과정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것 되는 과정인데, 참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참 바뀌어가는, 더군다나 요새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문병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좀 모시고 이 병간호한다 하는 것은 참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송사, 이 죽음을 보내는 그런 송사 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상인데, 가족, 이 참 송사, 이 과정,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그런 과정 겪어간다 하죠. 이 지수화풍.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바람이 꺼져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화.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숨을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몸에 평상시에 이 열기가 도는 이 열이 싹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야, 이 우리 부모님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이 모양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우리 코라든 귀라든 이런 어떤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야 될 곳이 이제 땅인데, 이런 어떤 송사, 그 다음에 이 봉제, 참 옛날 전통시대는 봉제사 접빙계를 하지 않습니까? 조상제사 잘 받들고 손님 접대 잘하는 그런 것이 참 어떤 전통 4대 부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민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상인데, 이런 문화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이런 부분, 봉제, 그 다음에 이 수신, 존신, 양성, 입지, 근학, 저는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 다 계십니다만, 배운 데 있어서는 공자님의 어떤 글귀만큼 좀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공자님의 어떤 저는 학심을 딱 핵심한다면 분류학, 세상에서 배운 것부터 가는 것다. 분류학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논의 제일 첫째가 배울 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어떤 영원한 직업이 이름 학생이죠. 전에는 학생과 선생이 구별이 뚜렷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선생이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선생들이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학자, 분류학, 세상에 배워본 나은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공자님은 참 정말 겸허한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을 가는 것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사면행에 필요하사라.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대성년의 말입니다. 그죠? 삼면행은 세상 것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이 자기가 최고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어떤 오만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부터 해서 자기는 시대에 도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영원히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학습. 그래서 자식들, 후배들, 제자들 그런 면에서 다 배울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의 어떤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논변하다가 결국 퇴계 선생이 자기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긍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퇴계 선생도 역시 대단한 그런 어떤 학자입니다.
소인배들은 끝까지 자기를 가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만 참 대단한 대단해요. 자기의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은. 그리고 저는 퇴계 선생의 어떤 여러 것 중에서 가장 참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예, 참 이 퇴계 선생 시 중에서 이 풍진, 호해, 이 시입니다. 풍진, 호해, 몽차지. 풍진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벼슬길 자체는 다 풍진입니다. 그 명성황후를 연구했던 모 학자 중에서 한 분 계십니다. 참 후덕스럽게 생겼었고 교수하실 때 말입니다. 참 덕스럽고 인자하시 그러셨는데 정치를 뭐 몇선 국회의원 몇선 하디 사람 자체가 몰골이 희한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라 그러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공자님도 정치에 대해서 정자를 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참 정치라 그러면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참 요원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퇴계 선생이 풍진 벼슬길이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대학자 참 돌아가신 백초 홍순장 스님, 저는 참 존경하는 학자로서 존경하신 어른인데 그는 한번 이제 학부 대학원 수업을 하셨는데 오셔가 야 이 사람아 내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 스님 왜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가 모 대학 참 유명 사립대학 총장하다가 국무총리 발탁대 갔다. 참 좋은 친구인데 사람 별 있다. 우리나라 총리는 아직까지 뭐 실권도 없고 뭐 그저 이용만 당하는 이런 것이 거의 통상적인 일면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자기 일생을 이런 여기에 시에 나오는데 풍진, 벼슬. 그다음 호해는 강호입니다. 강호. 제야입니다. 제야, 그죠? 제야. 그래 몽. 그래 내가 풍진, 벼슬길도 갔다가 그다음에 강호에 왔다가 이 꿈길처럼 이 차이 날 차로 이 바꿔나갈 지자죠. 그래서 풍진호에 몽차지. 내가 벼슬길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참 이 어른의 또 솔직 담배가 이러면서는 참 이리 역시 이 대학교다운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영남유학 양대 산맥이 남명조식 퇴계 이황 선생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종 자료에서 보는 퇴계 이황 선생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 부분은 1974년에 이유태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은 1982년에 창전 조원석 화백이 그렸던 그런 초상화죠. 영정초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인, 의, 참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은낙, 악을 숨겨주는 거, 그 참 은악의 경지다. 이것은 보통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참 좋지 못한 것을 숨겨주고 선을 드러내고, 은악. 우리가 그잖아요. 선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악을 숨겨주고, 이런 어떤 말 참 보면 이것도 경지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 참 이 군자들이 하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신독이죠. 그 다음에 무작위. 참 신도 혼자 있을 때 생각하고 이래 참 내사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이런 어떤 면에서 하는 것은 참 보통 어떤 수양이 되어서는 어려운 그런 보이죠. 자기 자신 속이는 세상 만사 다 속이도 자기 자신을 못 속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아는 그런 상인데 요새는 자기 자신을만 속이면 괜찮은데 가족 속이고 사회 속이고 국가 속이고 국민 속이고 이런 어떤
참 정치인이라 할까요, 정치벼락 할까요, 그런 어떤 것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 마지막에 이 걷기 봉내, 그래서 이런 어떤 군작에 대한 이런 어떤 과정, 이런 것은 참 그한 노력, 그리고 또 이 적선, 이 선을 사면 적선지가 필류영향, 적불선지가 불류영향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적선. 근데 여러분들 부자가 꼭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주변 사람들 세정을 알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보면 참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죠? 정이 많고 불의도기 잘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우. 세상만사 부모 팔아 뭐 친구 산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이제 친구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교우. 그래서 참 진정한 친구가 몇일까? 나는 과연 진정한 친구의 어느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들은 공부만 했냐? 꼭 공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선비들은 항상 힐링 될 수 있는 선비들 도죠. 유산, 요새 같은 등산대이죠, 그죠? 유산. 그래서 산에 가서 심신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서 선비들은 최소한 어떤 4가지 있어야 된다 그죠. 4가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선비의 어떤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비는 보는 책이 있어야 돼. 서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친구들이면 이 주변에 어떤 친인척 친구들 오면 차를 마셔요. 차. 그 다음에 선비들도 먹고 살아야 돼. 최소한 어떤 보리쌀 같은 양식 한 서너 말 정도 기본으로 있어. 그러면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냐? 이 조랑말. 이 산천을 유람하고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조랑말 한 표. 이 정도 있어야 선비들도 어떤 거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거기서 이제 이 지산피라는 바로 이 사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친을 제일 먼저 앞에 뒀다 하는 것은 부모를 어떤 모시는 도를 가장 중시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지산의 어떤 덕목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산은 이런 어떤 보면 참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마치 나무의 어떤 가지와 잎사귀에 뿌리와 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부모한테 받았던 그런 것을 참 성경 데 있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 저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사친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참 성년 정자 선생이 부모를 모셨던 그런 어떤 참 부모 모시기를 정자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문구에서 취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맹자 이루상편, 맹자의 이루상편에서 나왔던 사친약 정자 자가약하는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문구에서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친에 대해서 율곡 선생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놨죠. 이 사친 부분에 대해서 효도한 사람이 대단히 적은 것은 부모의 어떤 진정한 부모의 어떤 그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는 율곡이 제일 먼저 경목요기로서 내셨던 입지 이 부분에서 지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천하의 어떤 일이 이 뜻을 세우는 것을 말미암아서
뜻을 세운 것을 말미암아서 성취할 수 있게 되지 않 경우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서울 간다, 의성 간다, 뭐 부산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정표가 있어야 돼. 이정표 없이 무턱대고 가면 어떤 그 가는 방향이 어떤 올바르게 갈 수 없겠죠. 어떤 반드시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사는 근학 부분, 이 근학 부분에서 옥도 따듬으면 옥도 따듬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도. 도가 뭡니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입니다. 길. 어떤 길. 사람이 가야 될 길. 이게 도입니다. 도. 그래서 지산 조익을 모시는 제양하는 서원을 원래는 지봉서원으로 사액을 올렸습니다만 지봉으로 올렸습니다만 당시에 숙종임금이 지산 조익이 합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도잠이다. 도의 봉헌이다. 이렇게 해서 사액을 내려주셨습니다. 도의 봉헌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이번에 어떤 평판 자체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참 끝없는 어떤 정진, 이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사는 바로 근학장에서 얘기해서 이러기를 바로 옥도 따듬지 않으면 바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바로 이 곧 몸을 꽃피우는 지극한 보배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가는 큰 법이다. 여러분들 알아야 어떤 뭘 합니까?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기계에 어떻습니까? 반도체 칩처럼 거기 핵심 자체가 돼 있어야만이 그것을 펼쳐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대학의 그 경영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 참 어떤 기관장인데 같이 만나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미천을 다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책을 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도 드러나겠죠. 그래서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이 따로 있고 학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어떤 배우는 자세 그것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는 이런 어떤 배움이 몸을 꽃피우는 그런 보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을 가는 큰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서 유교 이 경전에 바로 이 성년이 말씀해 나왔던 심한 뜻을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서에는 어떻습니까? 역사서에는 전대의 어떤 잘잘못 이런 것을 다 거울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 저는 뭐 역사를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역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역사는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세계적인 박물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태리제 거울이 있는데 아주 참한 거울이 있는데 거기 쬐만한 글씨로 써놨다. 조그마한 글씨로 여자들이여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단지 그대들이 준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이래야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나 저나 일어나서 먼저 세수하고 거울 보고 합니다. 거울은 반드시 필수품입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웃으면 웃는 모습, 찡그리면 찡그리는 모습,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자들이여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단지 그대들이 준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이보다 더한 역사적인 어떤 평가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항상 왜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은 요한하는 길입니다. 역사를 결국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인배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미화시키고 없는 것을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업이 나중에 자기는 물론이고 국가의 엄청난 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어떤 이런 어떤 근학 이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겁니다. 배움. 그래서 불여학 이 정신. 그 다음에 지사는 이 존심장. 이 존심장에서 이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보면 배운 자는 바로 참으로 능히 경으로서 내면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보존해서 가꾸는 데 노력하고 의로서 외모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글이잖아요. 경의직내에 의의 마해하는 거. 경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 퇴계 선생은 경을 나타내고 남명 선생은 의라 하는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퇴계 선생 경 쪽에 좀 더 그 해서는 것이고 남명 선생 의 쪽은 표출된 걸 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면 공부고 바로 이것은 바깥 행동철학.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지산의 어떤 핵심 말했지만 표리무관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그 창석 이준 선생이 바로 서해 유성룡의 제자인데 자기 선생의 친구였던 이 지산의 표현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것과 속였던 관계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서가중 형해와 할 말 있잖아요. 이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바로 바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리무관, 극과 소의 관계없다. 이건 거의 가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관서지방에 만약 죄 없이 유배가 17년 동안 말이지 그것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겨우 나오는데 이 이험여일 네? 이험여일 편안할 때나 위험할 때 한결같이 했다. 손정근 그리 유배원을 하시면 여러분들 의병활동 했겠습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것을 다 떨치고 그걸 하는 그런 면을 본다면 참 그런 거지 않겠나. 그래서 주역의 경의직내 의의방해 이것이 바로 경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학자들은 다 경의 그러니까 경의 어떤 내면적인 수양 그 다음에 바깥의 어떤 이것 자체를 이것을 실현하는 경지냐 실현하지 못하는 경지냐 그에 따라서 도학군자냐 도학군자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시대에 보면 참 젊은 나이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산속에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유람하고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오늘날 마치 대단한 어떤 학문적인 성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북글씨로서는 여러분들 우리 매국노의 대명사였던 우봉이 씨 여러분들 있죠? 이완용을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완용의 글씨를 지금 현재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중근 의사 글 자체는 그 글 자체에 기본적인 글 기호 넘어서는 글이 있습니다. 글씨체는. 그런데 안 의사 글을 남들 갖고 싶어 하지 이완용 글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신의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바하고 아는 바하고 행하는 바하고 따르게 노는 그런 자체를 만명조식 선생이 또 지극히 경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의 시작이 뭡니까? 이론입니다. 이론. 학문의 시작이 이론이고 완성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이 학문의 어떤 시작, 학문의 이론은 조선유학의 퇴계의 이론유학, 그 다음에 다산의 실학유학, 그 다음에 율곡의 정교유학, 정치교육유학, 그 다음에 남명조식의 실천유학입니다. 이 4대 유학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이론유학과 정교유학이 마치 조선유학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지하고 학자들조차도 그런 면에서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4대 유학은 퇴계의 이론유학, 율곡의 정치교육유학, 다산의 실학유학, 남명조식 실천유학 이것이 바로 유학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그래서 이 지사는 또 자기 어떤 송사 이 부모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이 참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장사를 지내는데 모두 마땅한 법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중을 둬서는 안 된다. 살아 계실 때는 돌아가실 때 한결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송사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제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후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요새 자꾸 이 제사를 줄이고 어떤 집안에서 보니까 고조부부터 해서 할아버지 부모까지 하루 날 딱 정해가 그런다 하는데 저는 좀 고루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 뭐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가 다 다른데 한 날을 통일한다. 그것은 현대적인 방법도 아니고 뭐 어떤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뭡니까 저는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조선 시대 이 제사 지내는 거 제사를 지내는 이 지산 선생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효자와 자손이 원대의 조상을 추념하고 우리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존재했잖아요. 계절의 느낌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을 섬기는 일을 살아계신 분처럼 섬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리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후손들의 몸이 상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낼 때 우리 후손들의 재물이 손상되지 않을 것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기족이에요. 이기족. 밥그릇 2개만 하면 된다 했어요. 밥그릇. 정할 것 없이면 어떻습니까? 밥그릇, 국그릇만 있으면 된다. 꼭 못난 후손들이 평상시에 불효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거 자기 위신 과시하기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이지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완전 조상을 빛낸다시고 거기에 객지 맞지 않는 조상이 면장했는데 군수처럼 하고 군수를 했는데 도지사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조상을 욕비는 겁니다. 모든 조상의 업적 자체를 사이비로 만드는 못난 후손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사는 바로 인내, 예의 어떤 부분을 세운 데 있어서는 경을 위주로 하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안을 밝게 하는 것이 경이잖아요. 경을 위주로 하되 절도가 있어야 되고 의법이 있는 것을 바로 예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공자의 수제자였던 그 안전 선생은 바로 사물에 근거했죠. 사물 자멸을 하죠. 사물.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마라 하는 그 사물장 거기에 근거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참 옛 선비들 이런 어른들 이력들을 보면 참 매사에 참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런 면에서 참 각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담그는 것은 참 오늘날에도 이 지산필화가 많이 배울 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산의 어떤 필화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경목요기를 가지고 이 차이점 되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지산 필화는 초학자부터 그 일반 성인의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대상을 피교육자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어떤 실천 공부까지 다 항목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사는 또 학문하는 사람이 너무 거기만큼 매달리지 아니고 때로는 바둑을 둔다든가 그리고 또 일반 또 선비들 하는 그 유산, 산수 유람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 그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필화는 그 현대적 관점에서 말쓰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상감. 요새는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 은혜를 너무 오염시켜 놔서 이 일반인들도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참 듣기 민망한데 요새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게 되죠. 그리고 또 은혜에 대한 상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것이 문득 딱 깨지게요.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또
술과 여자에 대한 경계, 그 술과 여자에 대한 어떤 경계라든가 분노 조절에 대한 언급,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좀 뭐라 합니까? 세계의학사전에 참 화병이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질병이라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지산피라에서 나타나는 분노 조절, 그래서 언어를 참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오늘날에 생각해 봤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산의 어떤 이런 것은 윤리국 선생의 어떤 경목요결의 10개 항목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시한, 그리고 또 현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별적으로 여기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이 영천 지역, 그리고 경상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바로 전체적인 어떤 유학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관을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실질 설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저도 많이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21세기 어떤 새로운 어떤 유학, 그래서 유학도 여러분들 공자 명자 시대에 있던 그 원시 유학부터 해서 현대 유학 이르기까지 새로운 어떤 끝없는 어떤 변모, 그리고 또 현 시대에 맞게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살면서 참 한결같이 산다 하는 그 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참 어떤 이상향이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지산 조익의 어떤 이 지산 필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것도 결국 교육 내용의 위해를 넓혀서 초등, 중등, 고등, 여기까지 일반인, 여기까지 바로 어떤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참 강의를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